안녕하세요. 독고일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궁금해 하시던 2020년형 기출풀이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시작합니다. A형 1번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지금 시험 쳤으니까 빨리빨리 답을 알고 싶은 관계로 제가 이제 문제는 다 읽지 않겠고요. 중요한 부분만 읽어가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은 기역, 니은을 설명할 수 있는 지각심리학 용어를 순서대로 쓰는 겁니다. 제가 이 기출풀이를 마치고 합격 전략 설명회를 좀 이따가 드릴 건데요. 자,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은 짧게 가고 합격 전략 설명회는 이거 기출 끝나고 이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자, 지각심리학, 인지심리학이 많이 나왔죠. 또 이렇게 설명을 시작하다 보니까 길어질 것 같아서 진짜 합격 전략 설명회 때 따로 설명을 드릴 텐데, 이번에 가장 중점적이었던 것은 심리학 개론이 많이 출제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혹시 그거 아시나요? 상담학과가 설치된 학교에는 이제 지각심리학, 인지심리학, 그리고 이런 걸 좀 다루고 있는 심리학 개론,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4년제 대학에요. 또 이제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심리학과가 생긴 지 10년 되었다라는 학교들에는 이제 인지심리학, 지각심리학, 학습심리학, 그리고 생리심리학이라는 수업이 이제 개설되어 있지 않죠. 저는 심리학과를 나왔고 석사를 심리학을 하다 보니까 각 학교에 어떠한 분야 교수님들이 뛰어난지를 제가 어쩔 수 없이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각심리학, 학습심리학, 생리심리학, 그리고 또 실험심리학이라고 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분파되어 있는 기초심리학들이, 이제 기초학문들이 어떤 학교에는 있고 사실 10년 된 학교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학사는 심리학과가 60년 된 학교를 나왔고요. 석사를 심리학과가 10년 된 학교를 나왔는데, 확실하게 이제 60년 된 학교에는 굉장히 많은 그 심리학 수업들이 있고요. 이제 10년 된 학교에는 좀 심리학 수업이 개수가 좀 적습니다. 지금은 많이 만들고는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심리학 개론을 문제를 냈을 때 지각심리학, 인지심리학, 그리고 이제 또 학습심리학도 많이 나왔죠. 여러분들이 오늘 문제를 풀 때 행동주의라고 알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학습심리학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여러분이 당연히 당황을 했을 건데요.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시험을 치신 분들 중에는 60년, 70년 된 심리학과가 있는 학교보다는 최근에 개설된 학교, 심리학과나 상담학과가 개설된 학교에 나온 분들이 훨씬 많았을 겁니다. 그럼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자, 우리가 수능에도 불수능이 있고 물수능이 있습니다. 자, 물수능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잘한 애들이 억울한 시험이 되겠고요. 불수능 같은 경우에는 변별력이 확실하게 나오죠. 공부를 하지 않은 친구들은 점수가 안 나오고 공부를 한 친구들은 점수가 나오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자, 다수가 심리학 개론에서 지각심리학, 인지심리학, 학습심리학, 심지어 생리심리학 같은 것들을 학부 때 배우지 못한 수가 다수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문제가 나오게 되면 사실상 어떠한 문제들은 0점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저도 수험 생활을 해봤죠. 자, 시험 이렇게 나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시험 치고 학교를 나올 때 핸드폰을 키면서 전화를 하죠, 친구들한테. 야, 너 그거 다 봐라? 야, 나도 이미 친구들한테 전화 다 돌려봤는데 모른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막 이제 수험생들이 막 답을 찾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게 심리학 개론에 있었구나 라는 것을 누가 알게 되냐고요? 다수의 수험생들이 알게 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 여기서 많이 못 맞췄다고 생각하는 문제들은 여러분만 못 맞추신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많이 못 맞추셨어요. 제가 지금 기출풀이를 하면서 여기 옆에 A형과 B형에 이건 꼭 맞았어야 된다, 이건 맞추지 않아도 된다라는 식으로 제가 점수를 적으면서 카운팅을 할 건데요. 제가 점수를
카운팅 해본 결과 총점은 55점에서 60점 사이가 공부를 제대로 하셨다면 나와야 되는 점수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기출풀이 시작해 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자, 여러분들이 스터디를 하셨던 분들은 스터디를 하셨던 분들끼리 정보를 공유했겠지만 스터디를 하지 않고 혼자 공부하셨던 분들은 도대체 이 시험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도대체 남들은 얼만큼 맞췄는지를 알 수 없으니까 제가 여러분의 마인드를 알고 있습니다. 저도 공부를 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맞춰야 된다. 이 문제는 틀려도 된다. 0점 받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시작할게요. 자, 기흥리은 제가 이걸 보자마자 지각심리학을 쓰면서 심리학개론을 말씀드렸죠. 1점 제가 몇 점 받아야 되냐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거냐면요. 1점은 0점 받아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냐고요? 그래요. 제 60년 된 학교, 심리학과가 60년 된 학교를 나와서 지각심리학이라는 수업이 따로 있었지만 학부 때 내 기억에 2학년인가 3학년 때 한 학기 들었습니다. 그렇죠? 2학년 때 한 학기 들었거나 3학년 때 한 학기 들었고 교수님도 누구였는지 기억이 나요. 현자가 들어가시는 남자 교수님. 새로 오신 분이었어요. 제가 3학년 때인가 현주 여분 농구 선수고 어쨌든 현주영 하여튼 죄송해요. 한 학기만 들어서 기억이 안 납니다. 지각 심리학을 수업하셨는데 굉장히 우리가 전문 상담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이번 시험이 이례적인 시험이었고요. 지각 심리학 제가 말씀드렸지만 10년 된 학교에는 아직 학부로 개설되어 있지 않은 학교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이걸 0점 드립니다. 그래서 A의 1번은 0점 받으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자, 기역은 선택적 주의, 니은은 무주의 맹시인데요. 자, 무주의 맹시. 요거 어떤 동영상 유튜브에서 보시면 되죠? 보이지 않는 고릴라 동영상 보시면 됩니다. 자, 사람들이 농구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2차 면접 가서 농구를 서로 많이 주고받는 팀이 그 팀 전체가 합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진짜 영혼을 다 끌어모고 엄마한테 젖 먹던 힘까지 다 끌어모아서 농구를 열심히 하시겠죠. 자, 그 농구하는 사이에 여러분한테 피해가 되지 않게 고릴라 한 마리가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 고릴라 볼까요? 못 볼까요? 지금 right now 내 인생이 지금 달려있는 이 상황에 농구를 내가 쟤한테 공을 패스를 해야 합격을 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만약에를 세웠죠. 제가 2차를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요. 그죠? 내가 쟤한테 패스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고릴라를 보고 앉아있겠냐고. 그렇죠?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실험은 유튜브에서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심리학 실험 치면 그게 나옵니다. 외국 자료예요. 그래서 그거는 부주의 맹시가 되겠고요. 첫 번째 기역의 답은 선택적 주의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답안지를 여러분한테 학원에서 올려드릴 거니까 칠판엔 적지 않을게요. 그래서 기역은 선택적 주의가 되겠는데요. 뭐도 맞는 답이다? 칵테일 파티 효과도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심리학과를 나오고 상담학과를 나오다 보면 여러분 태어나서 한 번도 소개팅을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소개팅을 했을 때 제가 심리학과라고 하면 어머 관심법으로 제 마음 뚫는 거 아니에요? 그래 다 뚫을 수 있어. 전 그냥 그래 다 뚫을 수 있어라고 입조심하세요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제가 소개팅 한 한두 번째는 아니에요. 저도 심리학과 나와도 제 마음도 모른답니다라고 얘기를 해봤지만 그래도 통하지 않길래 조심해요. 말 조심해요. 내가 다 뚫어버릴 테니까 그냥 방법을 바꿨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소개하는 효과가 칵테일 파티 효과가 되겠죠. 제 이름이 이제 유리잖아요. 제가 한 4년 전인가 에버랜드에 객기로 친구들이랑 나이를 이렇게 많이 먹고 갔습니다. 이제 에버랜드에 갔더니 유리라는 요즘 아가야들 이름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막 다른 건 안 들리는데 어떤 어머니가 유리란 딸을 잃어버리셨네요. 유리야 부르면 나도 모르게 우리 엄마 아닌데 우리 엄마 부산에 있는데도 나도 모르게 그 엄마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 이름이 유리니까. 자, 다른 정보들은 귓구녕에 안 들어오는데 내 이름은 귓구녕에 들어온 효과, 칵테일 파티 효과가 되겠죠. 요것도 맞는 답입니다. 근데 칵테일 파티 효과는 그죠? 심리학적 용어가 맞아요. 그래서 맞는 답이에요. 그런데 이제 학자들이 요거를 말했을 때는 선택적 주의라고 하는데 당연히 칵테일 파티 효과도 맞는 말입니다. 정의가 맞으면 맞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넘어가고 1번은 제가 0점 드렸습니다. 여러분 속 시원하시죠? 제가 시험장 가도 나 2학년 때 배웠던 지각심리학 기억 안 나요. 자, 2번. 자, 2번에는 기읍과 니은에 해당하는 단어가 되겠는데, 자, 요거, 개인적 우화랑 상상적 청중이 제가 기억을 가물가물합니다만, 2016년인가 17년에 답으로 나왔습니다. 엘킨드 너무 유명하죠? 자, 그러면 상상적 우화랑 개인적 우화를 합하는 게 뭐냐? 남들 다 안 보는데 내가 막 리듬을 타. 막 어디 가서 막 리듬을 탑니다. 그래서 나 겁나 멋있어 보이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개뿔. 남은 나를 쳐다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수업 때도 몇 번 말씀합니다만 저 버스랑 지하철에서 코 잘 팝니다. 왜 코를 파냐고요? 아무도 나를 안 볼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른이 된 나는 지하철과 버스에서 코를 신나게 파는데 어릴 때는 리듬을 타면서 멋있는 척을 좀 했습니다. 왜요? 남이 나를 볼까 봐요. 자, 이거 두 개 합한 거 뭐라 그러죠? 자중심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니은에는 공부를 따로 하지 않아도 돼요. 이제 좀 이따가 개수살 때도 공부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니은은 여러분 그냥 읽어봤을 때 느낌상 자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에는 제가 몇 점을 드릴 거냐? 자, 요거에는 이번에는 자아중심성은 맞춰야지. 하지만 자기 개념은 나의 신의 느낌을 받았다. 시험에서 신의 느낌을 받은 사람은 2점. 아니면은 자기 개념이 시험 생각나지 않더라 하신 분들은 1점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5월 2점으로 할게요. 하지만 자아중심성은 알고 계셨어야 되겠죠. 왜냐면 교육학 시험 치실 거니까 엘킨드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겠죠. 3번. 기읍과 니은의 용어를 쓰는 겁니다. 자, 기읍. 제가 제 수업 때 무슨 말을 했죠? 전 이제 그 60년 된, 제가 다닐 때 60년이었나 50년이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다닐 때 그 학교가 60년 전통이었나요? 심리학과가? 한번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교는 100주년이 한 5년 전에 100주년이었던 것 같은데, 심리학과 개설은, 어쨌든, 그 학교에서, 제 학사학교에서, 제가 1학년 때, 이제, 화장실에 붙어져 있더라고요. 심리학 실험을 합니다. 오시면은 그 당시에 얼마짜리 줬더라? 하여튼 커피 기프티콘을 줬어요. 교내에서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아이고 웬 떡이야 하면서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뭔가 되게 스트레스 받는 영상을 보여주고 나중에 그 실험자가 쓱 방을 나가더니 쿠키를 산더미처럼 그때 촉촉한 쿠키였어. 촉촉한 쿠키를 쌓아놓고 저 잠시 화장실 갔다 올게 하면서 실험자가 나갔습니다. 자유롭게 좀 있으세요. 제가 이제 약간 변비란 말은 알지만 화장실 가서 한 10분 정도 있다 올 것 같습니다. 하면서 나갔어요. 자, 그가 사실 그녀였어. 여자였어. 그녀가 원했던 건 뭐였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영상을 보고 내가 초코칩 쿠키를 엄청 먹길 원했지만 나 대학교 1학년 때 우리 엄마가 그랬어. 대학교 가면 살도 절로 빠지고 살 빠지면 남자친구 생긴다길래 나는 그 초코칩 쿠키를 너무너무 좋아했지만 먹지 않았습니다. 왜? 대학교 오면 살 빠지고 나면 남자친구 생기니까. 실험자가 돌아왔을 때는 나를 약간 원망의 눈초리를 쳐다봤어. 내 실험은 스트레스 받아서 초코칩 쿠키 많이 먹어야 되는데 너 왜 한 개도 안 먹은 거야? 라고 했지만 이제 눈빛이 그랬지만 굳이 말하진 않았죠. 근데 만약에 내가 그 당시에 논문 쓴 사람이었다. 그럼 난 이랬을 것 같아.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죠? 원래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을 때는 달달한 거 드셔야 뇌가 좋아진대요. 라고 말하면은 어떻게 되겠어? 어머. 내 뇌도 좋아야지. 이제부터 시험 쳐야 되는데 하면서 초코칩 쿠키를 많이 먹었겠죠. 자, 그건 뭐예요? 실험자, 그러니까 논문 쓰는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논문이 나오기 위해서 피험자한테 그렇게 오염을 시키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혼입이라고도 단어를 쓰는데요. 혼입도 되겠고요. 실험자 효과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험자가 연구를 하는 논문을 쓰는 연구자이기 때문에 연구자 효과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험자 효과, 연구자 효과, 혼입. 왜냐? 이 실험자의 의견이 들어갔으니까 혼입이 되겠죠. 요 세 개 글자 다 맞고요. 자, 니은은 과학자, 전문가 모델이 되겠고, 제가 모고에서 놓쳤는데 문제풀이 때 문제를 냈었죠. 그래서 과학자, 전문가 모델이 되겠고요. 이 전문가는 그 퍼실리테이터, 현장에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과학자, 전문가,
과학자 실무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학자 실무자, 과학자 전문가, 물론 뭐 과학자 엄마 모델, 그 뒤에 단어가 너무 엄마 아빠 뭐 의자, 가구, 소파 이런 건 안 되겠지만 과학자 전문가 모델, 과학자 실무자 모델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제가 몇 점 드렸냐면요. 3번에 과학자 전문가 모델은 사실상 기본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3번에는 제가 1점을 꼭 가져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4번. 자, 4번은 기획은 뭐고 이유는 뭐냐? 이거 틀리면 심리학과 아니죠. 자, 이거 뭐예요? 자아 방어 기제입니다. 이거 모르면 진짜 심리학과 아니죠. 자, 그리고 쉬웠어. 기획은 무슨 단어가 답이었지? 정당화 친구 합리화가 있었고요. 니은에는 뭐예요? 자, 이제 내가 화났는데 저 강아지 키우지 않으니까 저를 너무 욕하면 안 돼요. 내가 너무 화났는데 집에 가서 내 강아지를 발로 차는 거죠. 강아지 없어요. 저는 혼자 살기도 벅찬 사람입니다. 그래서 강아지 발로 차는 거. 왜? 다른 사람을 때리면 법적 구속이 되는데 우리 강아지는 내가 때려봤자 강아지가 날 고소하진 않을 거니까 약자에게 화풀이하는 게 되겠죠? 전치가 되겠고 요거 영어를 번역한 거라 전치, 치환 둘 다 답이 되겠습니다. 인간적으로 우리 진짜 심리학과 상담학과 나왔는데 이건 틀리지 말자. 4번에는 2점을 다 받으셔야 됐습니다. 자, 5번입니다. 자, 5번. 기획의 형성 원리를 조작적 조건화의 개념에 근거해서 설명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자, 제가 5월, 6월, 3, 4월 수업이었나요? 행동주의 수업이었나요? 3, 4월 수업이었나요? 행동주의면 제가 1, 2월에 하고 그 심화면 3, 4월에 하는데 제가 학습 심리학을 다뤘습니다. 행동주의를 하기 전에. 제가 말씀 아까 드렸죠? 학습 심리학이랑 과목, 뭐 또 듣는 분들 중에는 저 그거 대학교 때 학부 때 들었어요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제 생각이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학습 심리학이라는 학부에서 가르친 과목이 없는 학교가 훨씬 많습니다. 너무 디테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리학에 있지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학교에서는 그 학습 심리학이란 과목을 학부에 설치하지 않아요. 자, 이 조작적 조건화는 제가 언제나 행동주의를 시작할 때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건 알고 갑시다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 처벌과 강화가 뭐가 다른지 그리고 고정적 조건화와 조작적 조건화가 뭔지 설명을 드립니다. 사실 제가 재작년까지는 설명을 드리면서 좀 허무함을 느꼈어요. 시험에는 이렇게 학습 심리학이 나오지 않는데 나 혼자 왜 이걸 항상 빨빨거리고 설명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조작적 조건화가 나왔습니다. 이거 역시 어디서 나온 거죠? 심리학 개론에서 나왔습니다. 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제까지 시험은요, 전문 상담 교사가 필드에서 할 수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자, 필드라 함은 내가 상담을 하는데, 내가 학생과 상담을 하는데, 이론과 그런 기법들을 많이 알고 있으면 이 학생한테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조작적 조건화와 고전적 조건화의 개념을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물론 그걸 알고 있으니까 연합을 시키고 강화를 주면서 하겠지만 그 강화를 주는 건 이미 행동주의 기법에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초 학문적인 내용은 다루지 않았었습니다. 이제까지는요. 그런데 올해 심리학 개론이 대거 문제가 나오게 되면서 이 행동주의의 기본적인 개념들이 나왔죠. 그래서 이 조작적 조건화 개념, 기획을 한번 볼게요. 학습된 무기력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제가 썰을 풀자면 되게 슬픈 현실이 지금 right now 펼쳐지고 있고 사실 제가 입사했을 때, 입사 전에 느꼈던 감정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회사를 다녔었는데요. 그러니까 제 나이가 나오겠죠. 제가 10년 전에 회사를 다녔는데, 10년 전에, 그러니까 11년 전에, 아니야, 10몇 년 더 전일 건데, 이제 입사, 취직 준비를 했었죠. 그때 제가 학습된 무기력을 느꼈습니다. 이유가 뭐였냐면 아무리 노력해도 원서를 500개를 써도 그 어떤 회사에서도 날 뽑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떤 감정을 느끼죠? 내가 이렇게 쇠가 빠지게 노력을 하는데 아무도 날 뽑아주지 않네? 그럼 원서 써서 뭐해? 내가 500개 썼는데 1000개 채워서 뭐해? 안 하고 말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요거는 그냥 썰을 푼 거고요.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되냐?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뭐 갑자기 수업이 됐는데 칠판 답 안 적으려다가 수업이 됐는데 자, 심리학에서는 학습 심리학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단어가 자극과 반응이 되겠고요. 자, 자극, 전기 자극을 강아지한테 줬을 때 이 학습된 무기력 누가 만들었죠? 마틴 셀리그만이 알아냈습니다. 자, 마틴 셀리그만이 실험을 했죠. 개를 데리고 전기 자극을 줬습니다. 지직지직 전기통 닭이 아니라 전기통 개가 되고 있는데 개들이 반응을 해요. 어떻게 했어요? 어우, 등 지지고 좋다. 이 반응이 아니라 아따가 진짜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개들이 케이지, 그러니까 그 개장을 벗어나려고 노력했지만 아무리 발버둥 쳐도 케이지에 문이 없었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반응을 많을 쓸게요. 많이 해도 나갈 수 없게 되자, 케이지를 나갈 수 없게 되자 나중에 어떻게 되죠? 개들이 그냥 들어 누워요. 들어 눕습니다. 자, 반응을 많이 하면 원래 어떤 게 와야 되죠? 강화라는 것은 행동의 빈도가 올라가는 것이 되겠죠? 강화가 뭐예요? 도망칠 수 있어야 됩니다. 케이지를 도망치러서 이제 전기작을 피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강화가 오지 않자 그냥 누워있는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학습된 무기력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기억의 원리는 뭐예요? 얘가 지금 뭐였지? 수학이라는 자극이었습니다. 여러분 시험도 여러분한테 자극이잖아요. 자극이 왔는데 반응을 뭘 했어요? 수학 공부를 세게 빠지겠습니다. 그런데 점수가 나오지 않으니까 강화가 안 되는 게 되겠죠. 되게 슬픈 얘기인데 여러분이 예를 들지 않고 나를 할게요. 내가 임용고시를 10번 봤는데 10번 떨어졌어. 해? 안 해? 나는 안 해. 사람이면 나는 안 할 것 같아요. 10번 떨어지면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수학 공부를 해도 성적이 나오지 않자 어떻게 해요? 강화가 제공되지 않지. 강화란 건 뭐예요? 나한테 합격입니다가 강화가 되는데 그게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학습된 무기력 그냥 널브러져 누워서 안 해요. 해도 안 되는 거 해서 뭐예요?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 원리 설명드리면 되겠고 얼당과 미드글리 제가 또 말이 많아지는데 저의 기출풀이는 안 좋은 점이 말이 많습니다. 수업 때도 말이 많고 자 요거 제가 논문을 뽑아왔기 때문에 억울해서라도 보여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릴 게 있어요. 작년인가요?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울포크라고 이름을 들으면 여자 같지만 울포크라는 여자 교육 심리학자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처음에 울포크라는 이름을 구글에 쳤더니 미국에 있는 에듀케이셔널 사이콜러지 그죠? 교육 심리학자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자, 그 여자분은 어디 소속이었냐? 교육학과 소속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때 기출풀이 때 교육학자는 그죠? 교육학자는 교육학 시험에 나오면 되고 교육심리란 과목은 우리가 교육학에서 배우는데 왜 1교시 시험이 안 나오고 왜 심리학 전공에서 나왔냐라고 따졌는데 이제 그 뒤에 제가 수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도 이제 얼단과 이제 미드글리가 나왔는데요. 교육심리학이 어디 들어있냐면 사실 발달심리학에서 분파가 생긴 게 되겠죠. 원래 심리학은 철학이었고요. 나중에 심리학이라는 학과가 만들어지고 교육학에서 심리학의 발달심리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교육심리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심리가 어디 들어가 있냐면 심리학에 들어가 있죠. 처음엔 저도 발버둥 치면서 교육심리랑 심리학은 다른 건데 학교도 과가 다른데 왜 이러는 거야 라고 했지만 이제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저도 그냥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자, 영어 논문 뽑았습니다. 저의 수업에 특징이 있다면 여러분이 원하면 언제든지 저 영어 논문을 뽑아서 수업해드립니다. 오늘 영어 논문 오늘 이거랑 포함해서 4개 볼 거예요. 자, 위에 읽어볼게요.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죠. Contemporary, 현재의, 그쵸? 현대 교육 심리학입니다. 그래서 이 저널은 현대 교육 심리학이란 저널이 되겠고요. 자, Academic Self Handicaping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뒤에는 Achievement Goal이니까 성취 목표가 되겠고요. 자, Academic Self Handicaping입니다. 자, 한글로 말하면 학문적으로 자기 불구화하는 거가 되겠고, 여기 이름 보시면 캐롤 미드글리, 캐롤이니까 여자겠네요. 팀 얼바, 팀이니까 남자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요 둘이서 논문을 쓴 게 되겠고, 자, 이 셀프 핸디캐핑이라는 단어는
자기 불과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핸디캡트 피플이 뭐예요? 장애우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자기 스스로 자기 불구화를 만든다라는 것이 되겠고, 제가 이 논문을 갖고 온 이유는 여기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니까 교육 심리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리학을 전공하셨던 분들, 상담학을 전공하셨던 분들이 이 문제는 틀려도 당연히 틀려야 되겠죠. 물론 여러분이 교육학에서 수업을 들어가지고 이걸 알고 답을 적을 수는 있지만 심리학을 목표로 해서 이 문제를 맞추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심리학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 불구화 전략은 여러분이 교육학에서 배운 내용으로 쓰셨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 이제 좀 이따가 합격 전략 설명드릴 텐데, 앞으로 저는 교육심리까지 다 하는 걸로 생각을 바꿨습니다. 저는 원래 심리학을 전공이지만. 자, 그 다음, 니은은 숙달 수행인데요. 제가 패드를 준비해 왔죠. 자, 혹시 제가 화면에 보이지 않을 거면, 이 시간을 마치고 제 블로그, I am recycling, I자를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소문자로. 죄송해요. Y. 네이버에 블로그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답안지를 올릴 거니까 답안지와 이제 요 파일들을 올릴 테니까 거기서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이제 줌을 잡아도 여기 전자칠판이 없어가지고 줌을 잡아도 안 보이실 텐데 제가 강의한 부분이 되겠고 안 보이시면 저 나중에 블로그 참고하시면 돼요. 요거 설명을 드리자면 학습 지향 목표와 숙달 지향 목표가 수행 목표 지향이 굉장히 단어가 헷갈려서 제가 수업 때 언제나 수행은 performance라는 단어를 생각하시면 된다고. 여러분이 물론 아이돌을 보시면 쟤네 퍼포먼스 너무 멋있었어 라는 단어를 쓰지만 회사에서 자네 퍼포먼스가 왜 이래? 라는 말은 자네 이번 실적 왜 이래? 라고 묻는 게 되겠습니다. 사람이 실적이란 단어는 굉장히 버겁고 짐이 돼요. 그래서 수행지향이 굉장히 버거운 거, 하기 싫은 거라고 외우시면 된다고 제가 수업한 거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답은 뭐예요? 제가 수업한 게 아니라 제 이번 모의고사 몇 트죠? 제가 넣어놨는데 제 이번 7회 모의고사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뭡니까? 디귿은 숙달, 리을은 수행이 되겠고요. 자, 디귿의 I, 숙달 지향 목표, 숙달은 영어로 마스터리죠. 이제 제 수업 들으면 제 영어를 좀 다 써요. 그 이유는 번역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 숙달과 학습 목표 지향이 똑같은 단어죠. 그거 이제 제가 파일 올려놓을게요. 자, 숙달 지향은 어떤 아이들입니다. 어떤 아이들입니까? 난 점수는 필요 없어. 내가 그냥 성장했으면 된 거야. 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패하더라도 어떻게 과정의 의미를 두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할 수 있으며 노력을 통해서 숙달했으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그냥 목표 달성, 그냥 쭉 하면 되지 내가 꼭 합격하려고 했나? 라는 마인드를 가지는 특징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5번은 몇 점을 제가 줬냐? 제가 5번은 3점을 줬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불구화 전략을 모를 수 있었기 때문에. 약간 현실적이죠? 자기 불구화 전략? 아니, 심리학 전공인데 교육학이 나오면 어떡해? 몰랐으면 그냥 몰라도 됩니다. 무슨 만점 받아야 되냐고. 이제까지 이 시험에 만점이 없었는데 왜 나 혼자 만점을 받아야 돼요? 합격만 하면 되죠. 자, 넘어가면 이제 6번 보겠습니다. 자, 6번 에인스워스의 3가지 애착 유형의 근거에서 괄호 안에 기역, 니은 쓰는 겁니다. 자, 이거 이제 또 제가 자랑하려고 또 패드를 들고 왔습니다. 자,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유명한데 아직까지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자, 이거 뭐예요? 그런 생각을 애착 이론 말이에요. 너무 쉬운 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쉬운 건 안 되는 게 아닐까? 교수 입장에서 너무 기초적으로 당연한 거는 시험 안 돼. 교수 입장에서 너무 당연한 건 안 되는 게 아닐까? 애착 이론은 1학년 때 배우거든요. 개론 때. 자, 애착 이론은 개론 때 배웁니다. 진짜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안 나왔어요.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요. 모의고사든 뭐든 노리고는 있죠. 자, 그래서 저는 모의고사에서 노리고 있죠. 왜 안 나올까? 너무 유명한 건데 왜 안 나올까? 자, 요런 말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모의고사 때 설명을 드렸고요. 너무 당연한 내용인데 왜 시험에 안 나올까? 이제까지 한 번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7회에 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애착 이론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애착이론, 제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유명한 건데 왜 안 나오냐라고 생각해서 엄청 노리고 있어서 제가 맨날 강조했기 때문에 답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기획은 불안정 회피 애착이 되겠고요. 또 이제 사진을 보여드리자면 여기 이제 그 대사에 산후 우울증이 왔다는 말이 있습니다. 형구 어머니가요. 자, 제가 이제 요 캡처한 사진을 보면 이제 네이버에 올릴게요. 여기에 보면 양가 애착의 심한 우울증, 요 이제 어머니들 특징이 되겠거든요. 요거를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심한 우울증이 있는 어머니들은 양가 애착으로 적어주시면 되겠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획은 불안정, 회피애착, 얘가 엄마를 피하는, 니은은 피하기도 하고 당하기도 하고 접근 회피 갈등을 보이는 양가애착, 혼란애착, 그거는 영어에 번역하면서 차이기 때문에 양가애착, 혼란애착 다 맞는 말이고 불안정, 저항애착도 맞는 말입니다. 번역에서의 차이예요.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 디귿은 디귿은 모고엔 출제하지 않지만 문제풀이 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더딘 재질, 그 다음에 더딘 기질, 순환 기질 이런 단어들을 썼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더딘 기질이 되겠고 특징은 뭐예요? 상황 변화에 적응이 늦고요. 사물에 사람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좀 까다로운 아동과 유사하지만 까다로운 기질도 있거든요. 근데 까다로운 기질과 좀 다르고 밑에 그러나 까다로운 기질과는 달리 활동이 적고 반응 강도도 약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적어주시면 되겠고 7번 보겠습니다. 7번. 자, 위스크5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측을 했죠. 나올 거라고. 왜냐면 위스크5가 2019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2019년에 들어왔을 때 나는 작년도 기출을 낼 때, 작년도 모의고사를 낼 때 위스크5가 들어왔으니까 내야 되겠다라고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타당화 검사를 해야 됩니다. 타당화 검사를 하면 미국에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미국 학생들의 IQ를 재는 그 지표들이 우리나라 애들도 맞냐라는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타당화 시간을 거치는데 약 1년과 2년이 걸쳐서 이제 이번에 출제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스크5는 공부를 하지 않고 갔으면 어리석은 사람, 그쵸? 그래서 위스크5는 너무 당연한 문제였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위스크5가 나왔으니까 위스크5가 나오겠죠. 이유가 뭐예요? 위스크5 우리나라에서 쓴 지 2년이 넘었으니까요. 그래서 보시면은 틀린 내용은 기역, 리을이 되겠고 기역에 이제 올바르지 않은 답은 읽지 않을게요. 답은 전체 척도, 기본 지표 척도, 추가 지표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서에 제가 다 내용을 실었었죠. 리을에는 지각 추론 지표에는 시공간과 유동 추론 지표로 원래 PRI가 2개로 쪼개지게 되었죠. 자, 그 다음에 A는 인지 효율 지표인데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2년 동안 인지 효율 지표 우리나라에서 타당화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N수,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이 쌓여야 되는데 인지 효율 지표는 안 나왔거든요. 아직 실제로도요. 그런데 이거 인지 효율 지표가 나왔네요. 우리나라 아직, 그러니까 있긴 있어요. 미국에서 넘어올 때 있긴 있는데 우리나라 애들한테 적합하다고 나오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A에는 인지 효율 지표, B 숫자, C 기호쓰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만약에 이제 사실 전체 척도, 기본 지표 척도, 추가 지표 척도, 지각 추론 지표는 시공간 유동 추론 이건 제가 문제를 냈잖아요. 모의고사에 이 2개 외우라고. A는 모를 수 있겠죠. 근데 숫자랑 기호쓰기도 제가 그냥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모의고사에.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사실 3.5점을 줘야 되는데 그래도 인간적으로 우와, 너무 인간적인데? 6번에 제가 2점만 맞아도 되는 걸로. 6번 죄송해요. 6번은 아까 애착이론이었죠? 애착이론. 답 뭐였죠? 애착은 다 적어야지. 더딘 기질 모를 수 있으니까 이거 2점만 받아도 되는 걸로 하고 지금 7점 위스크5 하고 있죠? 3.5점 원래 받아야 됩니다. 위스크5가 나온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얘기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래도 내가 좀 인간적으로 너무 심했다. 2점을 받아도 되는 걸로 적어놨네요. 많이 후하게 들었습니다. 사실 위스크5는 다 맞춰야죠. 그러니까 인지효율 지표는 못 맞추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8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8번은 CDAC 모형이 나왔습니다. 자, CDAC 모형. 제가 이거 지금 제 모의고사 10회 나왔죠? 제 모의고사 10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시험에
나올 것 같은 애들을 2주 전에 여러분 머리에 박아 놓으려고, 심어 놓으려고 10회 냅니다. 그래서 10회, 나는 CDAC는 무조건 나온다라는 생각에 무조건 10회 내야지라고 냈고요. 자, CDAC 저한테 수업 들었던 분들은 한국어로 배우지 않습니다. 한국어로 배우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일반 대학원에서 심리학을 석사했잖아요. 영어 논문을 보는 데는 나도 처음에 영어 논문을 봤을 때에는 뭘 한국인이 한국어로 수업하면 됐지, 뭘 왜 영어를 봐야 돼라고 생각했지만 아까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실험자였과 연구자였고 혼입도 맞는 말이고 전치치환도 맞는 말이고 제가 지금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라고 얘기를 하죠. 이유가 뭐예요? 번역에서의 차이입니다. 자, 아까 제가 양가의 짝, 혼란의 착, 불안정, 저항의 착 다 맞는 말이다라고 했던 이유는 영어 번역의 차이죠. 그래서 차라리 그냥 영어로 보면은 번역을 할 필요가 없어서 편하더라고요. 자, 제가 CDAC, 그러니까 슈퍼의 요 진로 발달 상담 모형 같은 경우에는 꼭 영어로 수업한 이유는 국내에 나온 책 중에 물론 신진사대부처럼 최근에 나온 여자분이 쓰신 진로책은 맞아요. 맞는 말로 되어 있는데요. 그 옛날 분들이 쓰셨던 책들은 이 슈퍼 내용이 아니라 본인의 생각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 내용을 썼기 때문에 제가 되게 혼란스러웠습니다. 수업할 때.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의견, 한국인이 자기 의견을 넣은 내용으로 시험을 준비하기엔 너무 불안해서 제가 영어 논문으로 수업을 하고 있고요. 이 영어 논문으로 수업하고 있고 제가 이제 제 패드에 제 이제 블로그에 가시면 제 거 다 보실 수 있는데, 여기 2009년 21번 기출이라고 적어놓고, 물론 이거 찍은 거는 제 모의고사 10회 캡처인데요. 모의고사 10회 캡처인데, 2009년 21년이라고 적어놓은 이유는 제가 되게 걱정했었어요. 아니, 한국인이 자기 마음대로 내용을 바꿔놓은 CDAC 모형을, 만약에 진짜 교수들이 그렇게 내면 어떻게 돼? 그러면 슈퍼가 원래 쓴 내용이랑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 2009년, 21년 기출을 보니까 교수님들이 그냥 여기 영어 논문에 맞춰서 문제를 내셨더라고요. 자, 그럼 오늘 이 영어 논문에서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한국 사람이 쓴 책은 그 여자분 임은미 하여튼 그 임씨였던 분인데 임은미 그런 여자분이었는데 그분은 그 이 영어 논문 그대로 번역했고 다른 분들은 영어 번역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 영어 논문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기획은 정보의 부족이고요. 뭐 이것도 이제 제가 또 어떻게 수업한다라는 것을 또 여러분들한테 알려야 되니까 자, 8번 하고 있죠? 네, 8번. 8번에 고딘의 정신역동 진로상담. 여기 안 보이시면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I am 유리 사이키 네이버 블로그 오시면 제가 올려놓을 거고요. 저는 자선의 정문으로 외우게 합니다. 그래서 자선의 정문. 뭔가 자선을 베푸는 정문인가 봐요. 그래서 여기 문제 없음, 뭐 딴 건 안 할게요. 뭐 의존성, 뭐죠? 선택 불안 이런 거 있는데 여기가 정보 부족이죠. 자, 요거 어디에서 제가 이제 두 문자로 수업하는데요. 요거 어디에서 보실 수 있냐면 독고유리 핵심 정리집 책을 학원에서 사시던가 교보에서 사시던가 사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나왔던 게 이제 정보의 부족이 되겠고요. 자, 이해는 직업인과 디귿의 자녀였습니다. 자, 이거 뭐예요? 이제 영어 논문이니까 한글로 이제 사람들이 해석을 해놓겠죠.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여기는 슈퍼의 영어 논문이 되겠고요. 뒤에 넘기시면 세일리언스 인벤토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일리언스 인벤토리, 세일리언스가 뭔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두각을 나타내는 이라는 이제 현저성을 보이는 이라는 한국어가 번역을 하면 한국어가 되겠습니다. 현저성 검사가 되겠고요. 자, 현저성 검사가 뭐냐? 자, 두각을 나타낸다, 현저하다라는 것은 나의 여러 가지 역할 중에 어떤 역할이 가장 잘 보이냐 이겁니다. 자,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해서 배우자는 없고요. 결혼을 안 했으니까 아기가 아직 없겠죠. 물론 요즘 트렌드는 결혼을 안 해도 아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누군가의 배우자와 누군가의 엄마는 아니에요. 아닌데 왜 손가락을 접었지? 자, 첫 번째, 우리 엄마 아빠 아직 건강하셔서 전 자녀를 맡고 있고요. 저 지금 right now는 직업인을 맡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수업이 끝나고 나서 나가서 영화를 보게 되면 저는 여가인이 될 거고요. 저는 박사 이제 뭐 논문을 쓰고 있으니까
뭐 박사 과정 학생도 되겠죠. 물론 박사는 끝났지만 이제 논문을 써서 이제 내가 하게 되면 학생이 되겠죠. 고려대학교에 가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학생을 했으니까 또 이제 뭐가 남아 있죠? 뭐 등등등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right now 지금 나는 여러분한테 뭐를 하고 있죠? 직업인으로서 있습니다. 만약에 근데요, 제가 여러분 기출풀이 준비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시험 친날부터 오늘까지 계속 여가인으로 놀았다고 칩시다. 그럼 난 돼, 안 돼? 기출풀이 해야 되는데 놀면서 답을 안 보고 시험지를 안 봤어. 그럼 돼, 안 돼? 안 되겠지. 나는 이 기출풀이를 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준비를 했었어야 돼요? 직업인으로서 살았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자, 이제 뭐 아주 부끄럽게 영어를 읽을 거지만 자, 여기 이제 Salient Inventory가 한국어로 바꾸면 역할, 이제 개인 역할 검사가 되겠고요. 자기 역할 검사가 되겠고요. 자, 여기 이제 나옵니다. Designed for use these students. 그죠? Students and adults인데 adult 내용은 뺄게요. 자, 이건 디자인이 됐어요. 누굴 위해서? 학생을 위해서 디자인 됐어요. It is helpful. 그죠? 도움이 된대요. in evaluating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된대요. on individual's orientation. 그쵸? 개인의 방향과, 그쵸? to life roles. 그쵸? 이 인간이 어떻게 역할하고 살 건지의 방향을 찾아줄 수 있다. 거기에 도움이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 이제 그거를, 이건 논문에서 그렇게 썼으니까 이 내용을 시험지에 그럴싸하게 적으면 됩니다. 어렵지 않았잖아요. 그쵸? 어렵지 않았죠? 어떤 내용이죠? 이건 학생을 위해 준비되어 있는 건데 어디에 도움이 되냐고 개인의 삶의 역할의 방향성을 평가하도록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냥 개인의 삶의 방향성, 자기가 뭘 하고 살 건지에 대해서 도움이 된다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문장이 됐습니다. 영어도 어렵지 않은데 한국어를 뭐 그렇게 어렵게 쓸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이거는 수포의 지 논문인데 쉽게 적어놨는데 우리가 뭐 이렇게 어렵게 써요, 그렇죠? 공부는 어렵게 하지 마세요, 그렇죠? 그럼 답이 뭐죠? 답을 제가 뭐라고 적어놨죠? 전 영어를 읽어놔서. 아이고, 제가 어디를 보고 있죠? 그죠? 비교와 탐색하는 이유는 이렇게 너무 어렵게 필요 없어. 지금 수포가 이렇게 쉽게 적어놨는데 그냥 삶의 역할에 대해서 방향성을 잡는 데 좋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좀 어렵게 적어놨는데 쉽게 적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특징이 있지 쉬운 걸 막 현학적으로 어렵게 말하려는 저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어차피 슈퍼 논문이 그렇게 나와 있으면 우린 더 쉽게 적으면 되겠죠. 자, 9번. 그래서 8번 이제 한번 평가해 볼게요. 자, 8번은 인간적으로 정보 부족, 직업인 자녀, 그다음에 탐색한 이유 다 맞춰야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4점을 가져가는 걸로 적겠습니다. 자, 9번 풀어볼게요. 9번. 자, 브라운의 가치 중심적 모형이죠? 이거 되게 신기했습니다. 왜 제가 되게 신기했냐면, 하나 말씀드릴게요. 원래 브라운의 지금 가치 중심적 모형이잖아요. 브라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브라운이 진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건 가치예요. 그래서 가치입니다. 근데 가치를 내면 다 맞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문제를 냈어요? 흥미가 답이 되도록 냈습니다. 원래 브라운의 가치 중심적 모형, 이론 이름이 가치니까 가치가 제일 중요한 거였어요. 되게 이렇게 허를 찌르는, 그렇죠? 중요한 걸 피해서 허를 찌르는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흥미였고요. 자, 근데 이제 이게 가치 중심적 모형이니까 가치가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그걸 다시 다루는 거죠. 가치가 기억보다 흥미보다 중요한 이유는, 그죠? 준서는 학교폭력 피해자를 학교폭력을 당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싶은 가치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고, 어렵지 않았어요. 자, 니은은 자율성이 되겠고, 자, 2022년형 5회 모의고사에 제가 요 문제를 똑같이 냈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기역, 니은, 디귿에 니은의 자율성이 있고, 니은의 자율성 내용에는 창의성과 재량권이 있었습니다. 자, 재량권, 여기 어디 있었죠? 자, 창의성이 있었으니까 창의적으로 설계할 수 있고요. 승진하게 되면 이건 내 문제고, 그죠? 죄송해요. 제가 제 문제를 읽었어요. 니은에 답답하지 않게 일하고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 원하는 소재를 지 맘대로 한다. 재량권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작품을 망쳐도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니까 재량권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자율성이 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례는 뭐예요? 장조정 일조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거, 마음대로. 그러니까 시간, 소재,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겠고. 자, 디귿에, 요거는 제가 또 이거 캡처를 준비했는데요. 자, 요것도 역시 모의고사 몇 회 문제였죠? 이거 모의고사 6회에 냈던, 이번에 6회에 제가 모의고사에 냈던 문제가 되겠고요. 또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세요. 여기 제가 어떻게 외우냐면, 가프레드스는 저는 이렇게 외웁니다. 저는 특징이 무조건 두 문자로 외우거든요. 왜 두 문자로 외우게요? 아니, 외워야 될 게 수천 개인데, 그거 어떻게 각각으로 외우냐요? 두 문자로 모아서 외워야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성차별적인 언어가 좀 들어갑니다. 이렇게 외우게 되면. 뭐가 성차별적이냐? 자, 나에게 사내가 서성여요. 근데 난 좋지. 근데 만약에 남자분이 나는 굉장히 이성애자인데 나에게 다가오려는 서성이는 사내가 있으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다. 요즘 트렌드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남자가 좋아해도 되고 여자가 좋아해도 되니까 남자분들이 수강생이라도 서성이는 사내가 있더라면 그냥 마음으로 안아주세요. 그래서 서성이는 사내, 사회적 가치 획득, 여기는 내적 고유자, 여기는 성역할, 마지막에는 서열 획득이라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가프레드스는 이렇게 서성이는 사내로 외워요. 그러면 당연히 이름이었으니까 쉬웠고요. 그래서 사회적 가치 획득 단계 요거였죠. 적어주셨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몇 번이었죠? 요게 9번이었죠? 자, 9번에는 몇 점을 받았어야 되냐? 제가 3점이라고 적어 놓았네요. 3점인 이유는 브라운 틀려도 괜찮았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0번 가겠습니다. 자, 10번. 오, 이거 어려웠죠. 자, 이거는 제가 아주 당연하게 10점 근데 왜 제가 3점이나 줬나요? 자, 이거 알려드릴게요. 요거 답이 뭐였냐면 진로 적응 차원의 관심, 호기심 0.5점, 0.5점. 관심의 영역 요소 계획하기 0.5점. 그다음 호기심 영역 요소 탐색하기 0.5점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계획하기, 탐색하기 모든 사람이 틀려야 되는 문제. 이거 만약 맞았으면 당신은 이상한 사람, 그죠? 이상한 사람이라는 건 에브노말에는 또 이제 농담인데 에브노말에는 어떤 에브노말이 있죠? 자, 여기 이제 IQ 이제 여기까지가 100이지, 그쵸? IQ 100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고, 뭐 IQ만 90에서 120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에브노말은 이제 여기에 IQ가 뭐 예를 들어서 70 밑에인 사람이 있고, IQ가 또 이제 140 이상인 사람들도 사실 에브노말이 되겠죠. 자, 여기서 만약에 계획하기, 탐색하기를 맞췄다. 당신은 IQ 145 이상입니다. 그 말인즉 나 IQ 145 안 되거든요. 보통 사람은 싸그리가 아니라 계획하기랑 탐색하기는 무조건 틀렸어야 되는 문제가 되겠고요. 자, 제가 관심과 호기심 요것도 모의고사에 냈습니다. 8회 모의고사에 냈고요. 왜 냈냐고요? 자, 이제까지 기출에는 관심과 통제가 실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호기심과 자신감이 아직까지 안 나와서 그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허를 찌르게 관심과 호기심, 관심이 또 기출에 나왔었는데 또 나왔어요. 그래서 관심과 호기심 적어주시면 되겠고, 자, 밑에 크롬볼츠 자기 관찰 일반화, 세계관 일반화였는데요. 자기 관찰 일반화는 나의 태도나 나의 자세, 나의 능력, 나의 가치관을 알게 되는 것이 자기 관찰 일반화가 되는데, 여기에선 답이 뭐예요? 나의 태도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도에 관련된 거 뭐예요? 제가 재미있던 일을 두려운 일로 바뀐 게 재미있던 일이 두려운 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제가 두렵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스스로 무능하다고 평가한다는 거죠라고 지가 자기에 대한 태도를 알고 있는 거. 이게 자기관찰 일반화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세계관 일반화는 제가 수업 때 말씀드렸는데요. 차별 대우, 특별 대우라는 개념을 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별 대우가 뭐예요?
부모님은 응원을 안 해주고 자기를 핀잔, 차별하는 거죠. 으유, 멍텅구리 이렇게. 그다음 친구들도 다른 친구들한테는 안 그러는데 쉽게 포기하는 아이라고 하대하는 것이 차별 대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세계관 일반화 이렇게 예시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11번은 10번이었나요, 지금? 10번. 3점을 받아야 됩니다. 10번에 3점. 11, 12 미리 적어둘게요. 보이시나요? 조금 나중에 B형엔 좀 위로 써야 되겠어요. 자, 11번 보시면 쉬웠죠? 기역은 뭐예요? 우월성 추구. 니은은 뭐예요? 허구적 최종 목적론인데, 자, 요거 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허구적, 최종적, 목적론, 가상적, 목적론 이런 것들이 있죠. 다 맞아요. 다 맞아요. 책마다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 허구적, 가상적이란 단어가 여러분은 헷갈리실 건데 제가 이제 너무 열받는 게 아니라 저는 원래 성격이 정확하게 알아야 돼서 논문을 봤어요. 또 아들러 논문을 봤더니 그 단어가 뭐였냐? fictional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제가 지금 영어를 자, 픽션을 보시면 이거 뭐예요? 소설입니다. 논픽션 뭐게요? 비소설. 그럼 논픽션은 뭐냐면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것들이 논픽션, 소설이 아니고 사실이니까 픽션이 소설이 되겠죠. 자, 소설 속 주인공들은 어떤 주인공들? 허구적, 가상적 주인공들입니다. 그래서 허구, 가상이란 단어를 공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허구적 최종 목적론, 가상적 목적론 다 맞습니다. 허구, 가상, 목적 이런 단어 들어가면 다 맞습니다. 번역의 차이예요. 그래서 저는 허구적 최종 목적론이라는 단어를 쓰고 사실 저도 픽션을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한 번씩 수업엔 또 가상적 최종 목적론 적고 있습니다. 번역의 차이, 허구나 가상이나 똑같은 거. 자, 생활양식, 사회적 유형이 되겠고요. 자, 요거 사회적 관심과 활동 수준이 모두 높아서 이제 타인과 협력하고 살아간다. 요것도 제가 생활양식 문제 모의고사에 냈었죠. 지금 제가 여기 안 적어놨는데 생활양식 모의고사 냈었습니다. 뭘로 이루어져 있냐? 사회적 관심과 활동 수준으로 이루어져 있다. 요거 몇 점 받아야 돼요? 4점 받아야 됩니다. 자, 12번. 자, 12번 뭐예요? 백의 인지치료 과정적 목표입니다. 자, 과정적 목표는 뭐예요? 비합리적인 신념을 합리적인 신념으로 바꾸는 것이 과정적 목표가 되겠고요. 이혼을 자신만의 탓으로 여기고 존재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이혼한 건 부모님 그들의 그게 성격이 안 맞아서이지 그게 무슨 내 잘못이 있어도 내 존재 가치가 내려갑니까? 그렇죠? 아주 비합리적인 신념이 되겠습니다. 그럼 부모님이 내가 2살 때 이혼하면 내가 그렇게 부모님한테 잘못한 거야?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역기능적 인지도식을 합리적인 신념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과정적 목표가 되겠고요. 자, 기역은 우리 행동치료에서 배우죠. 노출치료가 되겠고 선생님 100인데 왜 행동치료 들어가요? 인지행동주의자는 원래 행동주의자 분파예요. 그래서 행동주의 거 쓰시면 됩니다. 상담교사가 그럼 그 사건에 대한 책임은 성수가 아니라 민호한테 있는 거네요. 이거 뭐야? 제귀인. 네, 제귀인입니다. 다시 찾는다. 제귀인이 되겠습니다. 자, 제귀인 이거 뭐냐면 제 모의고사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 몇 회 모의고사 문제였죠? 6회에 났던 문제고사가 아니라 모의고사 답이 되겠고요. 제귀인. 나는 제귀인. 자, 니은 이것만 얘기하고 합시다. 니은은 무조건 틀려야 돼. 니은 맞춘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은 전 세계 1%. 그렇죠? 니은은 맞춘 사람이 난 없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거 권성만 교수님의 현대 상담 이론인가? 거기에 들어가는 글에 있다면서요. 저는 심리학까지만 모든 책에 들어가는 인트로까지는 제가 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틀려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모든 책의 글귀를 사람들이 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틀려야 되는 게 맞고 요거 다 몇 점 받아야 되냐면 틀려야 되는 게 맞았고 니은은 맞추면 사람 아니고 그 다음에 과정적 목표나 제귀인 저는 모의고사에 제귀인을 냈지만 제귀인을 모를 수도 있으니까 과정적 목표나 노출치료 틀리면 안 돼요. 과정적 목표나 제귀인 둘 중에 하나 틀렸다는 가정하에 요거 이제 2점
받아야 된다고 적을게요. 자, 그럼 A형 다 풀어봤죠? 일단 A형에서 총 몇 점을 받아야 되는지 한번 계산을 때려볼게요. 자, 제가 이런 것들은 제가 후하게 줬어요. 2점, 2점 이런 것들은 4점짜리인데도 불구하고 2개 틀려도 상관없다라고 하면서 2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허구적 최종 목적론 이런 거 틀리면 안 되겠지. 우월성 추구 이런 거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한번 더 해볼게요. 나 이거 2점 안 넣을게요. 그냥 1점으로 넣을게요. 자, 이거 두 개 더하면 2점, 4점, 7점, 9점, 11점, 15점, 18점, 21점, 25점, 2점이니까 27점 받으면 됩니다. 자, 27점 전후로 있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25점에서 29점 사이에 있으면 됩니다. 물론 이 이상으로 넘어가면 정말 좋지. 근데 25점까지도 괜찮아요. 뭐 여기서 1, 2점 더 빠지는 것까지는 제가 괜찮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잠시 끊었다가 B형 넘어가도록 할게요.